여러분 다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라면에 발암물질을 넣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독일이 베트남산 라면 제품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며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위생식물검역공지청은 베트남 기업이 수출하는 특정 라면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전하며 베트남 당국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약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베트남식의 헛소리가 어떤지 같이 알아보시죠.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베트남산 특정 라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베트남 아시아푸드가 생산한 닭고기 맛 라면에서 유럽연합 EU 기준치를 넘어서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돼 발생한 일이라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공상부 관계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상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에틸렌 옥사이드 기준치가 적용되지 않던 작년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독일이 유통기한이 오래전에 끝난 제품을 팔았다고 덮어 씌우기까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라면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작년이라면 최소 7개월은 지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독일이 자기들처럼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까지 대파는 국가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충 및 소독제 성분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에틸렌 옥사이드는 의료장비와 특정 식품을 살균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기에 섭취 시 코로나균도 살균할 수 있다며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질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사용이 허가되었다며 베트남식 우기기를 시전 중인데요.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자국 내 여러 음식에서 이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실 베트남 식품회사의 에틸렌 옥사이드와 발암물질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이 베트남 라면에 대한 전면 리콜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는 에틸렌 옥사이드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수출한 한 컵라면에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명령받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베트남산 겉면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고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 폐기될 수 있도록 전면 리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류의 식품의 본토는 중국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유해 식품을 넘어서는 가짜 식품의 경지에 오른 상태인데요. 가짜 계란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식품이 계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 미역. 이 가짜 미역의 정체는 비닐입니다. 가짜임을 속이기 위해 실제 미역의 성분까지 잘 적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닐의 폴리어마비닐 PVC 또는 폴리에틸렌 PE가주 성분이며 섭취 시 배분기계 교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나는 야광 돼지고기. 불을 끄고 보면 사진에서와 같이 파랗게 빛나는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이니 과다 함유됐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쌀. 감자나 고구마를 주재료로 하고 공업용 합성수지를 섞어 만들어진 쌀이라고 합니다. 일반 쌀과는 달리 물에 가열해도 딱딱하며 합성수지가 함유되어 있기에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이로 만든 가짜 쌀도 있다고 합니다. 가짜 양꼬치. 길고양이 고기나 쥐 고기 등으로 꼬치를 만들어 양꼬치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발암물질 콩나물. 이 콩나물에 들어간 여러 물질 중 하나인 아질산나트륨은 콩나물을 더 윤기나게 하고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발암물질입니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가짜 식품, 유해 식품이 있으며 베트남은 붉은별 형님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불량식품들이 도처에 널리 퍼져 있어 유해 음식을 안 먹고자 해도 발암물질을 안 먹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노이시 식품안전위생국은 길거리에 구이 요리를 취급하는 노점상 쉰개소의 샘플을 수거해 식품안전을 검사한 결과 수거 샘플의 약 20%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노점상에도 이런 물질을 첨가하는 수준이라면 아마도 베트남 국민들이 해당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노이시 도시 전체 요식업 위생점검에서는 하나의 도시에서만 1만 6천 곳이 식품안전위생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수년 전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행동의 날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짜 음식과 기준 이하의 저품질 음식을 퇴출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을 볼 때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먹거리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일부 생각 있는 국민들이 한국이 구세주라며 오히려 한국 라면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코로나19 시절 베트남 정부의 막무가내식 방역 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트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등 소비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 라면을 사재기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제품의 한국 라면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불닭볶음면, 짬뽕라면, 짜장라면, 김치라면, 떡볶이라면 등은 한국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베트남의 먹거리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하게 베트남을 여행하실 분들은 맛있어 보인다고 길거리에서 이것저것 구매하시는 것은 발암물질을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